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직업의 생생한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쇼 자, 위클리. 소영 씨, 네. 지금 대기업면 모든 기업들이요 하반기 채용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준생들 뭐 신경 많이 쓸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시험을 갖고 긴장 푸는 방법 혹시 알려줄 거 있습니까? 저는요 고3 때 공부하기 힘들 때는 대학교 들어가서 이쁜 옷 입고 좀 대학생 생활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공부가 좀 잘 됐던 것 같고요. 네. 또 대학교 들어와서 취업 준비할 때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커리어 우먼 같은 내 모습을 상상하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야, 이 양반이 동기부여를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취준생의 바람이죠. 신입사원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목표도 뚜렷해지고 힘도 불끈 날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0만 취준생의 알쏭달쏭 속만 알아보는 랭킹쇼. 오늘의 주제는요. 미리 만나보는 신입사원 이색 연수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랭킹쇼 자, 위클리. 오늘도 우리 한정현 학생, 이수경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호포입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을 책임지겠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야, 우리 박 대표님 보면 항상 신입사원처럼 안녕하십니까? 박우식입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신입사원 대상으로 제가 기업 강연을 가면요. 이분들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막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청 강연하면요. 이제 막 취업이 된 순경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뭐든지 목숨같이 바꾼 기세인데 그만큼 저는 그걸 보고 나도 개그맨 초창기에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혹시 2학년이죠? 네. 몇 학년이시죠? 저 4학년입니다. 혹시 대학교 1학년 때 그 열정이 있었던 마음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네, 재수를 해서 그런지 저는 대학 생활에 뭔가 더 기대도 많고,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과를 잘 만나서 그런지 저는 기대만큼이고 기대 이상이기도 했어요. 제가 이런 학생 처음 봤어요. 개강하니까 이렇게 좋아. 얼굴이 폈어요.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요. 공부 말고. 그러면은 수경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새내기 때는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의욕이 넘쳤거든요. 근데 그건 딱 한 학기뿐이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는 학교도 가기 싫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공강 생기는 날에는 신나서 날아가고 막. 네. 소영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대학 입학했을 때는요 맨 앞줄에 앉아서 노트 필기도 정말 정말? 네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저는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우리 박 대표님 너무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는 뭐 이제 대학 신입생 시절보다는 이제 첫 직장, 이제 직장 들어갔을 때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롯데그룹하고 유진그룹이라고 두 군데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유진을 선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유진그룹이라는 곳이 좀 성장하는 회사라고 생각했고 네. 아무래도 그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빨리 좀 인정받고 좀 빨리 또 임원까지 달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이제 생각으로 유진을 선택했는데 결국 2년 만에 퇴사를 했네요. 그래도 더 좋은 기업 가시고 또 지금 또 사업 잘하고 계시니까. 네. 이렇게 처음 힘들게 들어갔지만 그 초롱초롱했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이렇게 힘든 내가 왜 이 학과로 왔지? 왜 이 직장을 선택했지? 이렇게 후회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학교 생활을 좀 바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꿈에 대한 어떤 뭔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전공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네. 네. 저는 반대로 대외 활동이나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20살 때부터 학교보다는 조금 다른 곳에 집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전공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후회가 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정말 잘 나가다가 힘든 일이 겪고 2007년도에 또 세트장 무너진 아픔을 겪고 정말 3년 안에 돈, 명예, 건강을 다 잃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 강사가 된 계기가 됐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감사함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박사과정 밟으면서 제일 앞줄에 가서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뒷줄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만지게 되고 네, 자꾸 맞아요. 졸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그래서 내가 동기부여 강사나 힐링 강사를 하길 잘하게 된 게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있는데도 자꾸 새로운 거 제가 지금까지 나이 먹도록 제일 많이 책을 읽는 게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선택한 것 같다는 거. 네. 박 대표는 어떻습니까? 좀 후회가 되네요.
그래요?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네. 회사 생활을 할 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죠? 아니, 네. 대표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죠. 아쉬움이 예. 남는다. 조금 그럴 때 좀 참고 더 좀 잘 해볼 걸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나는 또 그 얘기 잘못 들어서 회사 계속 다닐 걸 프리랜서니까 와서 권영찬한테 막 괴롭힘 나고 막 그런 아니, 얘기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좀 들키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가 초심을 지켜서 네.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네. 도전해 보자고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취준생의 꿈 신입사원 이색 연주 베스트 5 회사가 있는데요. 어떤 답변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찜질방이라던가 홍대 클럽에 가서 연수를 하는 네 정말 이색적인 독특하네요. 네, 그런 연수를 한대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일을 잘하려면 체력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연수에 체력장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도 좀 이색적인 부분에 추가돼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박 대표님은 현장에서 많이 봤으니까 네. 이색적인 거 많이 보셨죠? 저는 뭐 그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인사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던 게 뭐냐면 그 야간 행군을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군인도 아닌데 야간 야간 행군을 행군. 해요?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왜 야간에 행군을 시키냐고.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죄송하네요. 예. 반성하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5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색 연수가 있을지 한번 문을 열어주세요. 자, 5위부터 보겠습니다. 짜잔. 선비체험 NH농협은행입니다. 선비체험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건데요. 보통 신입사원 연수하면 뭐 회사 소개나 업무 관련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은행 업무와 선비체험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소영 씨? 자, 여기에는요, 심오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요, 안동 도산서원에서는요, 신입사원 141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연수가 진행이 됐는데요. 직원들은요, 도산서원에서 전통 복장을 갖춰 입고 또 퇴계 선생께 인사를 드리는 알묘례 체험에 이어서 퇴계 종택을 방문하고 또 종손과의 대화를 통해서 배려하는 마음, 또 이 겸손과 배려를 배운다고 하는데 청렴, 결백, 배려, 존중, 충과 효를 통해서요. 은행원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배운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우리 강사들한테 기업 가는 강사들한테 제가 교육을 따로 시킬 적에 기업에서 우리를 왜 원하겠냐? 일단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비싼 가격을 주고 쓰는 거는 그만큼 기업 매출에 도움이 되는 뭐 인성이나 그런 거 함양하기 위함이다라고 제가 강의 교육을 하는데 혹시 기업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입사원 교육을 시킬 때 연수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제가 오늘 우리 그 두 명의 학생 패널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정현 씨? 학생과 직장인이요? 네. 갑자기 덜말 질문을. 네. 너무 돌발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했을 때 그 보상이 금전적으로 주어지느냐 되냐, 주어지지 안 되냐. 않느냐 그렇죠. 차이. 네. 우리 수경 씨는 제 생각에 대학생 때 공부는 나를 위하는 것이고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는 회사를 위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신입사원이나 이런 연수의 목적은 일단 우리가 학생 티를 벗어나게끔 해서 직장인으로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회사의 어떤 문화를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인재상이라든가 기업 문화,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 여기에 대해서 공유를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기업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려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소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 소양을 닦기 위한 그런 이제 교육들을 시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기업에서의 어떤 교육 트렌드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그런 이제 직무 중심의 교육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학생 티를 벗고 직장인으로서 좀 더 거듭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입사원 연수 교육들을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경 씨랑 정은 씨는 취업한 선배들 중에서 뭐 독특한 이색 연수를 경험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 남자친구가 오. 지난달에 4주 동안 신입사원 연수를 다녀왔어요. 아, 그때 그 회식 자리에 왔던 그 남자친구. 네, 맞습니다. 잘생겼더라고요. 아, 정말요? 혹시 어떤 회사인지요? KT였는데요. 네. 어느 회사나 그렇듯이 연수원이라는 게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과 또 많은 과제에 치여서 하루하루를 보내더라고요. 네네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솔직히 저는 회사가 좀 미웠거든요. 네네네. 제 남자친구를 괴롭혔으니까. 근데 제 남자친구가 연수에 다녀오더니
일주일 내내 회사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힘든 만큼 애사심도 생기고 동료애도 생기고 또 가끔씩은 연수원에서 그 생활이 그립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워크숍 갔던 거 얘기하고 싶은데요. 학교 홍보대사 자격으로 작년에도 갔었고 이번 달에도 조만간 이제 가게 될 텐데 네 가가지고 진짜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강연 듣고 또 막 발표하라고 그래가지고 발표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힘들긴 힘들었었는데 또 선배님들 후배님들이랑 또 친해지고 동기들이랑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나름 재밌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하지만 좀 걱정은 돼요 또. 네. 아 그래도 나름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농협에서 신입사원 연수에서 선비 체험을 한다. 이거 나름대로 인성교육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근에 뭐 금융권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고가 큰 게 터져서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서도 체험할 때 좀 인적성을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은행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직과 신뢰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의 돈을 다뤄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성적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업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인적성 검사를 봅니다. 인적성 검사를 보는데 서류 합격하시고 1차 면접을 보실 때 다시 한번 오프라인에서 인적성 검사를 또 봐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인적성 검사와 오프라인 인적성 검사를 서로 이제 대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농협 같은 경우가 이제 저 인적성을 그렇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다 본다는 부분들 자체가 인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또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선비 체험하는 NH농협은행. 근데 이생연수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회에는 또 어떤 회사에 어떤 이생연수가 있을지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사회입니다. 미생토론, CJ그룹. 이 미생이라면 그 케이블 드라마 그렇죠. 거기 미생 그거를 예.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오. 인기 드라마 미생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네. 장그래 5차장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턴과 계약직, 또 신입사원 등 직장 내 을들이 처한 현실을 드라마에서 잘 드러내서 공감을 많이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미생을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졸 출신 계약직, 장그래와 화려한 스펙의 장백기가 보여주는 조직 생활의 차이라던가 또 후배의 공을 가로채는 성대리와 늘 주눅 들어있는 이 한성열을 통해 본 바람직한 선후배 관계 이런 에피소드 주제를 놓고요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미생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재미나게 봤거든요. 이렇게 드라마 내용을 연수해서 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토론이나 연수하면은 듣기만 해도 사실 지루하잖아요. 근데 드라마 영상을 보여주고 하면은 좀 더 흥미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수경 씨는요? 아무래도 CJ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 선배들도 보면 CJ는 젊고 창의적인 그룹이다. 그래서 그런 기업 문화가 좋아서 가고 싶다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입사원 이생연수에서 미생 토론을 한다니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박 대표님은 현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회사의 어떤 전략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CJ라는 것이 CJ 그룹이 자체가 어쨌든 생활문화 기업을 이제 추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인적 자원이 중요성들이 강조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내부 직원들의 어떤 상호 소통과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드라마상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상에서 충분히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신입사원들이 미리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제 좀 이해의 폭을 넓힌다 그러면 현업에 투입됐을 때 훨씬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 뭐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CJ그룹은 저희 방송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뽑혔습니다. 이렇게 독창적인 방법을 시도한다는 게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뭔가 창조적인 기업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교육이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전략을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추구하는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기업들도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변화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어떤 기업에서 이제 요구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기업의 어떤 직원들에 있어가지고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의력을 이제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이제 신입사원 교육뿐만 아니라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많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 어떤 기업 전략과의 연계성들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참에 우리가 미생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오, 싶은데요. 재밌겠는데요? 그죠? 재밌겠어요. 네, 실제 작년 신입사원 연수 때 토론이 됐던 주제인데요. 스펙이 좋은 신입사원 장백기가 선배인 강대리로부터 문서 정리나 뭐 엑셀 등 단순한 업무를 지시받자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장 상사가 단순한 문서 정리만 시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 또 아직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실 나쁘고 부당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이 사람 장백기는 단순 문서 정리를 위해서 입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그런 꿈도 있고 포부도 있을 텐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 같으면 강하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이제 선배님 저도 좀 미흡하겠지만 어려운 일 시켜주시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볼 것 같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빨리 실무에 투입돼서 무언가 업적을 내고 싶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지가 있지만 사실 선배님들이 신입사원을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건 신입사원이 아니라 그 선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신입사원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어깨 너머로 좀 배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개그맨으로 주목을 받은 게 당시에 우리 3사 방송 개그맨 중에서 그래도 학벌이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마당놀이라고 김한국 선배가 거기 총 팀장을 맡고 오셨는데 다른 거 안 시키고 수염 붙이는 선비 역할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MC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거울을 보고 화장실에서 몰래 이 침을 발라갖고 수염을 조금씩 좀 뗐어요. 근데 또 걸렸네요. 그래서 우리 김한국 선배가 담당 PD한테 저를 끌고 갔어요. 얘는 털 붙이는 거 싫어하니까 다음 주에는 원숭이 역할을 주라고. 정말 저 싫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스마트하고 빨리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프리랜서로 나와서 또 강연계 강사가 된 것처럼 이게 좀 잘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배라고 해서 무조건 너는 이거 해라고 시켜서 한번 저 사람의 인성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엔 열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잘한다라면 모르는 건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서로 공감이 가고 또 호감이 가면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옛날에 아픈 종이 내가 나쁜 데 박 대표는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은 업무적으로는 아직 확인된 게 없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좀 뭐 그런 위치라 그러면 어쨌든 내한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완벽하게 수행을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더 중요한 일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듣고 보니까 또 내가 반성하는 매주 한국이 형, 반성하십니다. 한국이 형 저기 털 붙이는 원숭이 붙여도 잘하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이제 4위까지 알아왔습니다. 미생토론 CJ그룹. 자, 그러면 3위에는 이색연수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이색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3위입니다. 두구두구두구. 신입사원 연극 공연 삼성그룹. 야, 요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삼성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룹. 아니, 저도 2014년도에 우리 뭐 이호선 박사나 김동성 강사 또 앤디양 교수라고 제가 삼성그룹의 신입 교육 연수원도 들어갔는데 연극 공연 같은 게 있었네요. 오.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그룹 입문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삼성그룹으로 입사한 그 신입사원들이 한 3주 과정으로 전체 이제 집체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 3주 교육이 끝나면 이제 계열사별로 다시 이제 또 연수 교육을 받게 되는데 3주 동안 입문 교육을 할 때 이제 15명 정도의 신입사원들이 이제 한 그룹으로서 이제 그 관리가 되고 거기에는 이제 그 선배 한 3년에서 5년 차 되는 선배들이 이 지도 선배로서 이제 따로 그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주간의 교육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연극 공연도 있고 이제 그 과제 수행도 있고
상당히 이제 좀 빡세기로 좀 유명한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삼성의 가치관이요. 바로 창조 정신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좀 표현하는 신입 연수를 주로 보는 건데요. 그런 삼성의 가치, 계열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신입사원들이 연극을 하는 드라마 삼성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삼성전기 신입사원들은요. 뮤지컬 레미제라블 아시죠? 네, 그거를 각본으로 해서 신입사원 연수에 선보였다고 하는데 신입사원들이 뮤지컬 연극을 하면서 서로 끈끈한 동기에도 배웠다고 하고요. 좀 적극적인 태도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입사원 연수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신입사원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어떠세요? 솔직한 답변. 네, 저는 실제로 입학하고 처음 갔던 연합 MT에서 그 사회 현상들을 주제로 연극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일종의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 또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나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저도 실제로 아까 이제 제가 그 유진그룹 입사를 했을 때 거기서도 그 그룹 집체 교육을 한 2주, 3주 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출퇴근 교육을 한 2주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받으니까 확실히 이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도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생기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 좀 뭐 떨어지긴 했지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문교육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기업의 인사팀에 있으면서 신입사원들 인문교육을 하면 인문교육을 받은 그 신입사원들과 받지 않고 들어온 신입사원들 또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업무 적응력 이런 것도 차이가 실제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입사원 인문교육이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어떤 그 신입사원들의 로열티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실제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요. 작년 12월 중견 대기업에 취직한 신입사원 432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34%가 연수원 교육 후 입사 포기를 고려하거나 퇴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신입사원들이 힘들어하는 항목은 빈틈없는 일정이 가장 많았고요. 지나친 단체 생활 강조, 또 극기 훈련, 레크레이션 강제 참여 등의 답변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캠프, 무박 2일 행군, 하루 종일 기업 역사 주입식, 정신교육 등 강압적 연수에 정말 어렵게 인사했는데 이렇게 연수가 못 견딜 정도로 힘들다. 그러면 퇴사까지 한다. 또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좀 이해되시는 편입니까? 저도 네. 퇴사 생각이 분명히 들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연수 프로그램은 꼭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끝내고 나면은 회사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지거나 힘든 일이 그런 일에 닥쳐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우리 취업 준비생 시청자들은 아니 배부른 소리다. 남들은 취업을 못하는데 그 정도는 못 참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수경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연수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빡빡한 스케줄과 공부 스트레스로 힘들었지만 다 함께 으쌰으쌰하는 친구들이 있고 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버틸 수 있었잖아요. 네. 군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우회라는 말이 있듯이 신입사원 연수도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좋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대답이 이런 연수를 왜 하냐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 생각에는 연수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거? 팀워크로 뭔가 할 수 있는 출퇴근이 가능한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할까 생각을 했던 거지 네네. 연수 자체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워낙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팀워크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혹시 우리 오소영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활이 없을 정도로 너무 빡빡한 일정이라면 내가 선택한 회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후회는 있을지라도 정말 어렵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악 물고 버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박 대표님은요? 저도 뭐 꼭 그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 이기면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 더 힘든 과정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듣고 보니까 무슨 뭐 또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뭐 애정 표현이 아니라 왜냐하면 또 자기의 평생 직장이잖아요. 네. 근데 또 자기가 너무 성향에 맞지 않는데 그런 걸 못 견디겠다 했는데 억지로 견디다 보면 또 나중에 또 뒤늦게 이직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어갑니다. 취준생들의 정말 궁금증을 영상으로 받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코너입니다. 취업주치 박쌤에게 물어봐. 박쌤 받아주시오. 예, 취업 주치 박오시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흰 가운의 힘을 보여주셔서
대학생 문화기획팀 읍수 학생들의 영상을 보낼 텐데요.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취업시켜주십시오. 우리 화면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권혁구라고 합니다. 저는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적 사고력과 꼼꼼한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들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창조적 사고력과 이제 꼼꼼함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한지를 이제 그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창조적 그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독서와 신문 읽기인데요. 그냥 독서와 신문 읽기를 그냥 하지 마시고 읽은 다음에 읽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들을 쓰고 말하고 이 패턴으로 좀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창의적 사고력들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 좀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제 사소한 변화들에도 좀 늘 관심을 갖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나다니다 간판이 자주 바뀌어. 어떤 간판이 새로 생겨. 또 여자들의 옷차림이 뭐 어떤 게 변해.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저런 것들이 왜 저렇게 바뀔까 이런 것들을 좀 자꾸 연상하는 그 사고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겨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일상 속에서의 변화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것도 저는 창의력을 기르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꼼꼼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저는 꼭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부터 메모하는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스케줄이나 일정 관리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메모하는 다이어리를 통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저희 프로를 자주 보는 대학생한테 물어봤는데 도움되냐고 했더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제가 도움됐습니까 하면 도움됐습니다 크게 한번 해줘요. 도움됐습니까? 도움됐습니다. 잘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상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라사라 패션 전문학교 재학 중인 장성일이라고 합니다. 졸업 후에 여성복 디자이너나 패턴 메이커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패턴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패턴사의 종류와 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직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학교에서 일러스트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취업 후 일러스트가 많이 사용되는지 또 일러스트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패턴사라는 직업 자체는 여러분 조금 뭐 그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저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패턴사라는 직업이 좀 익숙치는 않겠지만은 이 패션에서 이제 의상 디자이너 분들이 디자인을 하면 그것을 이제 옷의 모형으로 만들어주는 분들을 패턴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뭐 패턴 용지를 이용해서 만들든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캐드를 이용해서 만들든 그렇게 이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패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패턴사 같은 경우에 전망 자체는 저는 이제 밝다고 생각하고, 패턴사의 종류 자체는 어떤 옷의 종류에 따라서 패턴사의 종류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그것이 그 지원하는 분야가 이제 오븐이냐, 뭐 스포츠웨어냐, 뭐 이런 이제 옷의 종류가 카테고리별로 이제 다 패턴사도 이제 좀 나눠진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패턴사는 오히려 이제 CAD 프로그램 활용하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패턴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러스트를 이제 공부하시는 부분들은 의상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러스트 능력들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도움됐습니까? 도움됐습니까? 야, 여러분들 정말 막힌 속을 뻥뻥 뚫어주십니다. 우리 박우식 대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양반이 없으면 또 우리 취준생 다 쓰러집니다. 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저희가 3위까지 취준생의 꿈 신입사원 이생연수 알아봤는데, 자, 2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위 열어주세요. 네, 2위는요. 젓가락 교육 샘표 식품.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밥 먹을 때 쓰는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좀 다소 황당한 연수인데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한국 사람이라면 젓가락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젓가락 교육은 말이죠. 샘표 박진선 사장의 지시로 3년째 진행 중인데요. 요즘 신세대 직원들이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것을 그럴 보고 수도 있겠네요. 충격을 받고 신입사원 교육에도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한국 젓가락 문화의 중요성과 또 사용법을
익히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콩 10개 나르기, 또 깻잎 3장을 떼어서 나르기 등 이런 실기 시험을 치르는 건데요. 처음엔 직원들도 무슨 젓가락을 가르쳐줘 이러면서 황당해 했는데요. 본인들의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것을 보고 조금 부끄러워지고 식품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젓가락 방법을 가르쳐주는 회사, 이런 회사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사실 젓가락질을 할 수 있긴 한데 제대로 못 하거든요. 잘못 배웠는지 아직도 잘 못 해가지고 저는 좀 저한테 진짜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점심 먹을 때부터 저랑 콩 옮기는 거, 콩 잡아 옮기는 거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젓가락질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방법이 다른 거지 틀리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이런 노래가 이런 노래처럼 네, 그냥 잘 잡기만 하면 되지 굳이 올바른 방법으로 잡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샘표하면 양조간장이 유명한데 제가 사실은 이 회사의 마케팅 팀이랑 한번 회의를 한 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원분들의 분위기를 봤더니 굉장히 좋고 또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여성분들이 취업을 많이 하는데 근무 환경이나 채용할 때 혹시 특이점, 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뭐 꿀팁 같은 거 그런 거 있습니까? 뭐 샘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간장으로 워낙 유명하죠. 이제 간장 요즘에 이제 새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밀고 있는 제품이 이제 그거죠. 이제 뭐 연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예, 연두회. 요즘 뭐 광고도 많이 하시는데 그쪽도 이제 지금 사실 간장 쪽 매출은 조금 떨어지는데 이 그 연두 쪽 매출이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 샘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워낙 좀 잘 기억하는 게 채용 설명회를 CEO 대표이사님 직접 오셔서 채용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재를 좀 상당히 중히 여기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지 않는 회사로 좀 많이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 전형 과정에서도 이 많은 학생들을 서류 전형에 통과시켜가지고 실제로 인적성을 통해서 많이 이제 거르는 그런 이제 채용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에 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샘표 같은 경우에는 요리 면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샘표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연봉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봉은 이제 신입사원 연봉은 대략적으로 한 3천 정도 수준으로 좀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어떤 예년이나 그 여직원 비중이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또 높은 이제 그런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여학생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5위 신비체험, 4위 미생토론, 3위 신입사원 연극공연, 2위 젓가락 교육. 정말 독특한 이색연수인데요. 1위에는 어떤 기업이 포진하고 있을지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구두구 대망의 1위입니다. 짜잔! 역사교육 현대차 그룹. 아니 근데 보통 시험 볼 때 역사 시험이나 국사 시험 보면 알아서 다 할 것 같은데 굳이 역사를 가르친다. 또 어떤 분들은 굳이 이거 뭡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신입사원 연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오소영 씨 좀 준비하셨죠? 네, 현대차그룹은 2주간의 카드, 그리고 캐피탈 등을 비롯해서요, 20개의 계열사 신입사원들이 모여서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첫 일주일 동안은 트레킹, 또 체력 단련 등 외부 활동을 계속하다가 지리산 산행으로 대미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고대, 근현대를 아우르는 역사적 주제를 놓고요. 직접 선정한 뒤 토론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뮤지컬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 대표님 좀 추가 말씀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시험에서 역사 에세이를 쓰는 그런 이제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임직원들한테 상당히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정몽구 회장님께서는 이제 글로벌 인재 핵심 역량으로 꼽은 게 이제 역사관이 뚜렷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3년부터 이제 대학 교수 등을 초빙해가지고 역사 콘서트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제 올바른 임직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삼성은 창조 정신, 현대자동차는 역사관, 각 기업마다 가치가 전통적으로 좀 내려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역사 공부를 배우는 건데 또 최근에는 뭐 설민석인가요?
아, 네네. 네네. 그분 같은 경우도 뭐 스타 강사로 워낙 또 기업에서 많이 초청해서 역사에 대한 걸 있고 저도 좀 그분 때문에 또 재미난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쏠쏠한 것 같은데 혹시 네 분은 역사 공부 배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뮤지컬이나 뭐 콘서트를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설민석 강사님이 하시는 그런 정말 재밌는 강연은 듣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로 공부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생 때 하는 그런 공부를 회사에서까지 하면은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저도 정말 공부 자꾸 시키는 거 싫어요. 우리 수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식인이 역사 의식을 갖추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면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집단에서 먼저 역사 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소영 씨는 지금 방송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역사 공부 이거 해야 됩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아, 저도 사실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좀 위인들을 갖고 뮤지컬로 재미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 공부도 하고 또 뮤지컬을 통해서 재미도 있고 정말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현대차 그룹 하면요 정말 우리나라 삼성전자 않게 정말 많은 해외 그 외화벌이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현대차 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역사가 그만큼 뭐 기업 인재상에서 중요하다는 역할일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많은 취준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뭐 교환 학생을 갔다 왔을 때 해외 친구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잘 대답을 못하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 자체도 결국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나가는 것이 결국은 차별하고 경쟁력 요인이 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을 지향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른 나라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계 시장을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긍심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그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이제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 좀 형성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최근에 뭐 저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미사일 뭐 하냐냐 문제가 있는데 네. 저는 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뭐 공산권에서 자유분방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이 있을 때는요. 네.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근에 뭐 사드 때문에 뭐 이때 뭐 계속해서 뭐 취소되는 거 보니까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는 거는 역사에 대해 있으면 애국심이 생기고 애국심 있고 애사심이 되고 애사심 있고 또 뭔가 또 자기 개발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또 한번 추측을 해볼 텐데요. 그에 또 이색 신입사원 연수를 한번 소개하면요. SK텔레콤은요 35년째 CEO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교촌 F&B는 신입사원의 부모님을 초청해 편지를 낭독해서 꽃다발을 증정해 훌륭한 인재를 키운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색이라고만 저희가 연수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뭐 이 중에서는 아니면 자기가 또 알고 있는 이색 연수 어떤 거에 좀 관심이 많이 갑니까? 저는 좀 1위나 3위에서처럼 체험적이고 이제 즐거우면서 회사를 잘 알 수 있기까지 한 그런 연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이 가요. 네, 수경 씨는요? 정현 씨가 체험형 연수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저는 만약에 패션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 브랜드의 모든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소영 씨는 마음에 드는 이색 연수? 저는 무엇보다도 이 연극 공연 삼성그룹에 눈이 가는데요. 어찌됐건 동기라고 해도 신입사원이면 서로 뻘쭘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한 기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연극을 통해서 서로 좀 재미도 알아가면서 또 뮤지컬이 재밌잖아요. 워낙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연극 동아리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연기 쪽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젓가락 교육에 맞는 게 제가 젓가락질을 굉장히 잘해요. 저희 둘째 형이 젓가락질을 못했을 적에 아버지한테 혼나올 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빠 저 이것도 할 수 있어 하고 아주 얄미운 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저기서 젓가락 교육 가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그 역사 교육. 예, 정말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갑자기 대단합니다. 야, 안 그렇게 만해도 대단해요. 예. 네. 역사 교육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색 연수에 대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많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이번엔요. 대학생, 취준생과 학부모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진행하는 힐링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대한성형외과 이사의 윤리이사이자 성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청년 멘토링 강사로 활동하는 우리 권영대 원장님의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취업 힐링 강연 힘내라 청춘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자존감을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래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갖고 자존감을 제가 인터넷에서 막 열심히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애들한테 이거를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자기 존중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자존심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자존심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지기 싫어갖고 좀 이렇게 빗대어서 자기 존중감은 자기 혼자서 행복한 거예요. 자기 혼자서 너 정말 대견해.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어떻게 오늘 그 네네. 원장님 두 번째 강의도 좀 워낙 인상 깊게 잘 들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실패도 끝까지 도전하면 네네. 예,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뭐 취업을 재수 삼수하고 네. 뭐 어떤 뭐 고시 공부를 하더라도 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계속 먹는데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계속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는지.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게 맞는지 네네.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가 또 감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결과가 계속 떨어져서 결국은 안 되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것도 결국은 선택한 그분의 몫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과감히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고서 또 새로운 길을 시작을 했을 때 그분도 그분의 인생도 결국은 그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분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내가 스스로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도서관 가야 되는데 잠깐 뭐 친구가 나와라. 이쁜 여자가 소개시켜주겠다. 마침 그 펑크가 나서 대타가 필요한데 너 오늘 아주 그냥 땡 잡은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또 가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과거의 이런 일련의 내 선택과 사건들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 역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얘기를 하다 그러면은 저 남들 6년 만에 졸업하는 그 의대 8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졸업할 때 사은회 할 때 우리 의대 학장님께서 정말로 아주 저를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로 권영대가 의대를 졸업하는 거 보니까 정말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제가 학교에서 좀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 위에 참 멋진 선배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그분들 유급당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적까지 당해갖고 학교를 떠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였기 때문에 갈 데가 없었거든요. 잘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그 힘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선택의 결과는 그런 과거에 버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로서 성형외과 의사라고 인사하면서 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오늘은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자. 자존감, 자기 존중감. 그죠? 나는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제가 막 할 때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의대가 올 때는요, 세상에 다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만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세상에 나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일을 해냅니다. 우리가 특히 취준생이 이제 면접 볼 때, 인터뷰 볼 때, 얼굴 인상이 나쁘다고서 이렇게 자꾸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보도가 되었는데 면접 담당관들이 보는 게 좀 자신감 있는 사람,
뭔가 좀 배포가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그럽니다. 배짱이 있어야지 들어와서 저 사람한테 프로젝트를 맡길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수천억까지의 그 프로젝트를 배짱이 없이 그 쫄아갖고 덜덜덜덜 떨고서 고민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그죠? 이 회사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들이 나를 알아준다. 우리 성형외과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제가 대하기 힘드신 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형외과의 그 어떤 주제를 자존감을 찾아주는 성형외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 외모가 그래서요, 제 스펙이 이래서요, 이렇게 막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계속 시술이나 수술보다는 인생 얘기를 계속 해줘요. 너 그 정도면 잘생겼어, 괜찮아. 너 나보다 얼굴이 훨씬 더 낫잖아, 그지? 너 우리 딸보다 참 이쁘네. 그런데 왜? 어? 근데 뭐 눈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뭐 코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웃기만 해, 웃기만. 너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보기 싫어. 웃어. 그러고 당당하게 눈 부릅뜨고. 응? 그런 사람을 회사는 사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주관을 가지라는 거죠. 주관이라는 건 때로는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뭐 끼가 있거나 또라이야 그러죠. 근데 그러한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관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에서 가족끼리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기어다녀,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애가 막 바퀴처럼 막 기어다녀. 그러다가 바퀴벌레처럼 빨라지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잡고 일어서요. 그죠? 근데 여기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반드시.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고 막 열광을 해요. 무슨 이런 팬이 없어요, 그죠? 우와, 우리 아들. 그 저녁에 막 전화해갖고 휴대폰 전화해서 당장 당신 들어오라 그래. 아빠 보고 들어오라 그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일어섰어. 그죠? 아빠 얼마나 기뻐해요. 그죠? 이 아이는 칭찬 속에서 그렇게 능력을 아주 슈퍼맨처럼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기어다니고 있는데, 응? 부부가 싸우고 있어요. 응? 어떻게 닮아도 당신 닮아서 애가 저 모양으로 생겨가서 아직도 저 기어다녀. 딴 집안 애들은 다 벌써 붙잡고 일어섰는데 이런 식으로 애를 갖다가, 그죠? 비웃고 응원 안 해주고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는, 이렇게 칭찬 못 받은 아이는 5살이 되어도 제대로 걸을까 참 걱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집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가서 칭찬을 많이 들으면은 야, 너 얼굴 참 이쁘다 해서 어디서 염색했니? 너 영화 배우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하면은, 그죠? 그 직장 동료가 보고 싶어서 막 열심히 가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엄마가 우리 아들 참 고생 많이 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야, 너 또 취직 못했냐? 또 떨어졌냐? 막 이런, 그죠? 부정적인 단어를 들으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져요. 그러면은 개뿔도 없으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나 독립할래. 독립하면 어떻게 해요? 직장도 없는데. 뭐 편의점 알바, 뭐 그냥 뭐 이런, 그다음에 식당 가서 알바. 그렇게 해서 알바 인생을 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족 안에서는 나부터 바꾸면 돼요. 엄마 아빠가 이제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나부터 먼저 우리 아버지 참 근사하네. 우리 엄마 멋지다. 이러면은, 그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습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또 끝까지 버티는 엄마도 있죠, 그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취직이나 해. 네, 그런 참 가슴이 답답하죠.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나는 비교적 멋진 놈이고 비난보다는 칭찬을 해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또 거꾸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럼 나라도 나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되돌아 봅시다. 자,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얘기의 제일 대표적인 그 예가 어디서, 부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자들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계속 욕을 해요. 뭐라고 막 해서 아니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겨갖고서는 맨날 이렇게 헛소리만 하고서 남들한테 저기 밥 달라 돈 달라 그래갖고 근데 부처님 듣지도 않고 쫙 가요. 그래서 저기 도착했어요.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많은 욕을 했는데 화 안 나냐고. 그래서 저한테 많은 그 욕들을 선물을 하셨죠. 자, 그런데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을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당연히 그 준 사람이 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욕을 듣긴 했지만 그 내가 내 걸로 받아들이지 선물을 받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욕은 다 그 욕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휘둘러서 제일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 귀 얇은 사람. 예. 우리 성형외과에 많이 와요. 귀 얇은 사람. 근데 성형외과에서 가장 문제가 된 사람이 귀 얇은 사람이에요. 왜? 와서 여기 한 거는 좋은 것 같은데요. 하고 나서 또 귀가 얇아갖고 딴 사람들이 그거 뭐 짝짝인 것 같다. 야, 너 인상이랑 안 어울린 것 같다. 인상 배렸다. 이러면은요. 당장 와갖고선 원장님 후후후 다시 재수술 해주세요. 정말 미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가지고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되돌아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요. 100점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대법원장이 되신 분, 대통령이 되신 분, 그죠? 그러니까 장짜 높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분들 되신 분들 뭐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사실은 100점짜리 인생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를 않아요. 저 의사 국가고시 볼 때 몇 점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0점 넘으면 합격이에요. 사법고시도 그래요. 변호사, 뭐 저기 판검사 되는 사법고시도 60점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죠? 근데 50점 맞으면은 떨어져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100점짜리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60점만 넘으면 60점은 조금 아쉽죠. 그죠? 그러니까 한 70점 정도 되면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취직하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100점 아니면은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극단적인 생각이 직장도 못 가게 하고 대학 가서도 적응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절대 100점이 될 수가 없는데 늘 TV에만 보고, 그죠? 저 높은 데 있는 분들만 보니까 100점을 꼭 맞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들거든요. 인생에서 100점은 꼭 반드시 안 맞아도 돼요.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은요. 왜 좀 잘해보지 그랬어 그러면. 나는 잘했는데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죠? 때문에 그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래 그때 좀 뭔가 꼬여갖고 실패했어.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될까? 그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방법을 찾아요. 선배가 나를 되게 미워해. 그러면은 어쨌든 그 선배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자꾸 방법을 찾아갖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기도 그죠? 저 사람이 사이코가 아닌 이상, 그죠?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법을 찾자. 인터넷 유목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인터넷을 제발 게임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게임하는 거 좋습니다. 그죠? 근데 열심히 게임하면은 우리나라 그 게임 회사들 그 주식값만 올라갑니다. 그죠? 약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인터넷이라는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가갖고 인터넷 접속하면요. 마음이 무지무지 답답해요. 딴 건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은 지옥 같아요. 한국에 공항에 내리는 순간 빠바방 터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인터넷을 통해 갖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검색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 예를 들면 뭐 괴롭히는 선배에게 벗어나는 법 이런 것도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얻고 사람을 좀 사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간 직장 좀 1년은 좀 버텼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리고 여친 사귀었으면, 그죠? 예. 조금 좀 한번 승질 냈다고, 그죠? 헤어지자 그러지 마시고, 한 1년 정도 사귀어보시고, 그죠? 남자친구, 얼굴 못생겼다고, 그죠? 넌 안 돼 그러지 마시고, 한 1년 정도 지그시 사귀어보시고, 장단점을 좀 파악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적성이 많지 않다? 이거, 그죠? 나쁜 생각이에요. 1년만 버텨보시고 그 기왕이면 아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정도만 버티면은 어느 정도 대가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100세를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훈련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멋지게 이끌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돈 벌려 하지 말고 재테크를 잘하는 걸 지금서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 많아요. 그 월급쟁이 갖고 이제 1억 모으기, 그 다음에 건물 사기, 뭐 이런 등등의 책들이 많으니까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취업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우리 정연 씨, 수경 씨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저는 연수 프로그램도 취업할 때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랑 더 잘 맞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기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연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기업별 특성을 잘 살린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인사팀에서 정말 열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의미가 담긴 신입사원 연수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박 대표님이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우리 방송을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입사원 연수가 결코 꿈만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공채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 하반기 공채 취업 박람회가 계속 이어지면서요. 그야말로 새벽부터 줄을 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젊음의 열정을 보니까 좀 아쉬움도 있는데요. 33세 55점 부자인 최연성 만장자, 우리 마크 주커버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마크 주커버거의 옷장엔요, 똑같은 티셔츠가 수십 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옷을 입기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가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뭘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다. 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봉사는 가장 중요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바치고 싶다. 평소의 지론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찾았다면요. 지속적인 열정으로 꼭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반기 취업도 꼭 성공하길 저희는 기원합니다. 저희 방송 못 보신 분은요.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알찬 정보 또 여러분에게 취업에 도움되는 그런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